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이 사진을 보고 마구잡이로 한숨이 나오는 건 비단 나라의 TV뿐일까요? 어찌하는 꼴들이 점점 이벤트를 즐겨하는 좌파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멀리 미국의 전과구범의 죽음보다는 얼마 전 가방에 갇혀 숨 못 쉬고 있다가 아픈 죽음을 맞이한 아이를 위해 무릎을 꿇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월간 조선 배진영 기자 역시 미래통합당 의원들 차별반대 무릎 꿇기 이벤트. 뜬금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러면 진보적으로 보일 줄 아나? 이러면 좌파가 추진하는 독수 조항 가득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걸 알기나 하나? 그 이전에 차별받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나? 라고 직격했습니다. 통합당 초선들의 한심함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고수하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뺏겨도 정책 법안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통합당 이 사람들이 초선이라 법사위의 존재감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요.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조건 지원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법안을 어떻게 정책 법안으로 싸우겠다는 건지 그냥 법사위원장 방망이만 두드리면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투쟁하기 전에 백기투항하자는 꼴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하기 위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결성되었고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로 민경욱 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날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소속 직원 윤경준 한틀시스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강경조치 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시의적절하다와 잘 모름은 각각 39.2%, 16.3%였습니다. 이처럼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10일 북한이 최근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이며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는 이유로 꼽은 2개 탈북자 단체를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키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감정 따위 개무시하고 김여정 한마디에 두 손 두 발 든 꼬라지인데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탈북자인 박상학과 박정호 씨가 각각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난달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좌파 정권과 통일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면 북조선 갓나새끼들이 집회초소를 향해 총탄을 갈기고 핵실험하고 통신망 차단한 건 남북교류법 위반 아닌가? 탈북자 강제 북송으로 아주 인권을 바닥에 내팽겨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는 눈 감고 심지어 집회 총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에겐 아닥하는 주제에 감히 법을 운운하며 자국민을 단합하고 법인 취소까지 하다니 참 웃기면서도 엿같습니다.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는 좋게 해석해주고 애써 감싸주면서 우리 국민들은 쉽게 고발하고 허가 취소하는 당당한 대립이 아니라 비겁한 굴종을 택한 문재인 좌파 정권과 통일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정부가 강자한테는 아부를 떨고 약자한테는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데 이게 우리가 찾아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비굴하게 엎드리고 조공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전단에 돈을 넣었다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우리에겐 변호사 400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욱 큰샘 대표도 정부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되는지 한 번도 통보한 적 없다면서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정욱 큰샘 대표는 5년 전 처음으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낼 때 경찰, 해경, 군 모두 나와서 봤다며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뭐라고 하니 제지하는 이곳이 주권국가 맞냐고 했습니다. 정의개혁연대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는 지난 6일 밤 파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영미 씨 사망 당시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통합당은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그 일부를 10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등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 시각은 6일 토요일 오후 10시 33분에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윤미향 비서관인 정대협 간부 출신 A씨였습니다. 이후 신고자 A씨는 손 씨에게 전화를 해도 집 내부에서 전화벨 소리가 안 들린다. 계속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20분 후인 오후 10시 55분에 119 소방차는 경찰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문을 강제로 열고 손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사건 발생 1시간쯤 후인 이날 자정 무렵 윤미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 씨를 추억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이 아직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페이스북 글은 다음날 7일 오전에 지워졌습니다. 정의연은 7일 사건 배경에 대해 고인 손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후 삶이 부정당하는 듯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이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들이 쉼터를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윤미향 비서관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복수 표현인 저희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윤미향 측 인사나 정의연 관계자가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증거인멸, 사전 모의 등을 위해 고인과 연락을 취하다가 찾아간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만여 명 이상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저희가라고 무심코 뱉은 말에 꼴이 잡히겠네라며 석연찮은 쉼터 소장의 죽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웃 주민에 따르면 쉼터 소장의 집은 평소 살지 않아 불이 늘 꺼진 채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 불쑥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안에서 핸드폰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없구나 정도로 인식했을 거지만 윤미향 비서는 마치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60km 거리나 되는 집을 밤중에 방문해서 말입니다. 어찌 까면 깔수록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의혹이 되레 더 생성되는 거죠. 또 부검의가 검찰의 참관을 왜 거부했는지도 논란입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